예, 오늘은 기계 탓을 장면이 아니고 지금 전방에 이게 몰드입니다. 몰드. 이 폼이 지금 3개가 있어요. 이게 V형 축구, V1, V2, V3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쭉 보시면은 좀 모양이 알파벳 그 V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V형 축구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U형 축구가 있는데요. U형 축구는 또 U자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U형 축구입니다. 지금 이제 요건 V3 사이즈가 큰 몰드입니다. 이게 높이가 1m20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냥 뭐 단순히 높아서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보면은 바깥은 수직이고요. 안은 이제 V형자다 보다니까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탓을 하게 되면 이게 누우면서 넘어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자,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여기가 이제 밑에서부터 이 높이가 1m20, 그리고 여기는 이 높이는 기초 높이는 20c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 길이는 1m 그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V형 축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탓을 하고 나면은 여기 이제 기초가 여기는 받치고 여기는 좀 허당이고 그러니까 이게 눕습니다. 탓을 하고 나면 누워요. 그래서 이 몰드를 제작을 할 적에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냐면은 요 상단을 안으로 오므려야 돼요. 상단을. 그럼 얼마나 오므리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이게 L1이라고 볼 때 L1도 이런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선으로 되어 있어 갖고 나중에 탓을 하면은 누워요. 이쪽으로 L1도 눕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가 막 갈라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럼 현장에서 관리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왜 그러느냐, 뭐 바이브에다가 문제 있느냐, 이제 또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를 살짝 우리가 깔콜이라고 그러는데 깔콜이나 이런 걸 해갖고 싹 문대가지고 보수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눕기 때문에 여기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 기초가 잡고 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눕습니다. 그러면 자, L1 같은 경우는 얼마를 안으로 오므려 줘야 되냐? 이제 L1은 30cm입니다. 여기서 이 고핑이 30cm. 그럼 30cm면은 3cm를 오므려 줘야 돼요. 하부를 벌리면은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1m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계산이 나오죠. 10cm를 오므려 줘야 됩니다. 10cm. 그러면 탓을 하고 나가면은 누워요. 지금 이 몰드 같은 경우는 하부를 벌렸습니다. 하부를 여기 5cm 벌리고요. 저쪽도 양쪽을 다 5cm 벌린 겁니다. 그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가. 자, 그나마 하부를 벌려가지고 여기는 타설이 잘 됐어요. 여기 보면은 자,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상단이 외경이 1300입니다. 1400이에요. 내경이 1100입니다. 내경이. 아이고. 내경은 1100. 자, 그러면은 자, 외경이 1400이니까 1500이 나와야겠죠. 5cm씩 벌렸으니까. 보세요. 1500이 나와. 자, 그나마 우리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보면은 이렇게 하부를 벌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 연속 배수 시설 같은 경우도 이제 약 한 높이가 80cm 되다 보니까 바깥은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요. 위에 30cm 사선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한 80cm 정도 높이가 있다 보니까 누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너지고, 그러니까 안 무너지게 하려고 하부를 또 벌립니다. 하부를 벌리는 게 아니에요. 졸음식탁 같은 경우도 여기 상단을 오므려 줘야 돼. 상단을 30cm, 아니 3cm를 오므려 줘야 됩니다. 3cm를. 높이가 30cm니까. 하부를 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연속 배수 시설 하부를 벌리게 되면은 그 기초가 그 하부하고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부를 벌리면은 약 3cm, 4cm 이렇게 벌리면은
기초보다 넓어집니다. 콘크리트가 누수가 돼요. 콘크리트가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상단을 오므려줘야 됩니다. 자, 문제는 애들은 괜찮아요. 뭐 연속 배수 시설이나 부영 축구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우리가 교량 난간 방호벽 같은 경우도 뭐 어떤 뭐 현장에서는 이 하부를 벌리는 경우가 있어요. 난간 방호벽도 하부를 벌리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난간 방호벽 탓을 할 적에는 우리가 그 오퍼 기사님들이 대개 보면은 이게 무너지니까, 이쪽이 무너지니까 몰드를 안쪽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안쪽으로 세팅을 하다 보면은 잘못하게 되면은 하부를 벌렸어요. 하부를 벌리면은 도로폭이 안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도로폭이 안 나오면, 양쪽 다 교량 난간 방호벽인데 도로폭이 안 나오면 약 10cm 이상 도로폭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5cm를 또 깝니다. 5cm를 그냥 뭐 깔콜이나 뭐 괭이 같은 걸로 까가지고 또 면보수하고,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 난간 방호벽은, 자, 이건 부영 축구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이게 난간 방호벽이라고 봤을 적에, 난간 방호벽은, 자, 그냥 우리가 프루스를 주면 됩니다. 장비에서 프루스를 이쪽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하부를 벌리는 것이 아니고, 프루스를, 여기는 부영 축구 같은 경우는 양쪽이 다 이렇게 사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루스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하부를 벌리지 말고 여기를 오므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안에 내부가 지금 이제 그 녹이 많이 쓸었어요. 탓을 한 지는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어제 비가 와가지고 녹 벌겋게 쓸었는데, 현장에 가면 이 녹 때문에 좀 민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녹을 제거하지를 못해요. 여기다가 뭐 기름을 발라라 뭐 하라 그러는데, 우리 그 타설자들은 탓을 전에 여기를 그 사포로 문질릅니다. 사포로 저 안에까지는 힘들어서 못해요. 여기 뒤에 부분만 사포로 문질러 가지고 우리가 그 물로 한번 청소만 해주면은 녹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막 감리 감독 또는 관리자들이 이거 녹을 제거하라고 그러는데 녹을 제거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포로 문질러고 물로 청소만 해줘도 녹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 몰드를 만들 때,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업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뒷부분은 스테인리스로 저는 제작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 가면 좀 민망하고, 처음에 이 녹 때문에 조금 약간 면이 거칠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테인리스로 하게 되면은 면도 좋고요. 좀 깔끔하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는 직각으로 꺾었어요. 여기도 뭐 직각입니다. 탁 꺾었어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골재가 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콘크리트는 모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19mm, 25mm 골재가 혼합돼 가지고 콘크리트가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에 골재가 끼는 수가 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 그러면은 뒤로 밀려야 되는데 끌고 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끌고 가니까 뭐 밥이 안 차는 그런 형태가 생겨요. 그 다음은 데코붙고 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를 알값을 줘야 됩니다. 라운드를 줘야 됩니다. 라운드. 여기를 한 3알 정도, 여기는 1알 정도 줘가지고 좀 잘 밀리게 이렇게 하면은 면도 좋고요. 또 엘리베이션도 좋고 선형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건 모든 몰드가 다 이런 식으로 제작이 돼야 됩니다. 되게 보면은 물론 이제 그 포장하고 만나는 데는 직각해야겠죠. 그래도 약간 아루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볼까요? 이게 보면은 이제 숨구멍, 우리가 이제 숨구멍, 몰탈구멍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도 지금 다 구멍을 뚫어놨는데, 구멍도 여기 떨었으면 중첩되게 여기를 또 뚫고, 여기를 뚫고, 이렇게 뚫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막 한두 개 뚫고, 여기는 놔두고, 뚫고, 놔두고, 뭐, 그래가지고, 뚫으나 마나, 그런 상태가 됐어요. 자, 여기를 자세히 볼까요? 이게 지금 몰드 앞입니다. 몰드 앞. 그럼 몰드 뒤에 이 부분을 꺾어서 나팔처럼 벌려줘야 되는데, 이건 지금 거꾸로 해놨어요. 거꾸로 해놨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자, 이 드라이버가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산소로 달고 가지고요. 이걸 뒷부분을 이렇게 제껴줘야 됩니다. 이 드라이버는
좀 튼튼한 걸로 해야 돼. 이건 내가 이제 시범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요런 걸로 했다가는 이거 산소불에 다 녹아버립니다. 이거. 좀 튼튼한 걸, 짱짱한 걸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기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맥혔지만 구멍이 뚫렸다고 봤을 적에 이 뒷부분 여기를 이렇게 살짝 제껴줘야 됩니다. 한 2mm, 3mm 정도. 그러면은 면이 아주 좋습니다. 아예 몰드 제작을 할 때 그렇게 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요 앞면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 앞면은 자 좀 깊어요. 이 1m입니다. 저 깊이까지 1m인데, 이게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몰탈이 저리 많이 쌓입니다. 쌓이면은 여기가 한 사람이 전담 마크를 해야 돼요. 한 사람 계속 퍼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퍼내는 게. 물론 뭐 바가지 같은 거 이런 걸 뭐 연결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건 다 불필요하다고 생각은. 우리가 이 높이 근데 이 높이에서 밑으로 10cm 내려가게 해가지고 아예 여기는 구멍도 뚫지 말고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여기 구멍을 뚫지 말고 구멍을 안 뚫어도 면 괜찮습니다. 물론 약간 뭐 거칠기는 하겠지만은 괜찮아요, 면이. 이쪽 보세요. 작업을 우리 다 막혔습니다. 이거 원래 제가 탓을 하기 전에 다 손봐가지고 구멍을 다 냈는데 이상하게 다 막혔어요. 막혔는데도 면이 괜찮더라고. 이 수직면은 좀 그런데 괜찮아요. 다 막혀도 여기가 이제 이런 데는 구멍을 잘 뚫어줘야 됩니다. 특히 이 모서리 부분, 모서리 여기 이제 직각으로 꺾였죠. 이 모서리는 구멍도 안 뚫렸습니다. 그냥 막 울어, 보기가 안 좋아요. 특히 모서리 부분은 구멍을 필히 뚫어줘야 됩니다. 이게 아예 몰드 제작을 할 때 그렇게 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제껴주고 뭐 모서리도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 구멍을 안 뚫어주니까 면이 안 좋습니다. 자, 이 타입은 이제 V1 타입이에요. 이제 제작을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라운드 알값을 줬지 않습니까? 여기도 알을 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면이 좋아요. 잘 나오더라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여기를 한번 볼까요? 아쉬운 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서리 숨구멍을 내줘야 되는데 안 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이즈 그라인더로 여기를 이제 좀 구멍을 내주는데요. 내줘야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잘 제껴줬어요. 뒷부분을 이렇게 벌려줬어요. 이게 맞는 겁니다. 저 방금 아까 V3는 여기로 올려줬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 몰드도 여기 산소로 달고서 약간 제껴줘야 됩니다. 2cm, 3cm. 요 앞면은 구멍도 낼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몰타를 끼면 꺼내는데 힘들어요. 여기도 10cm 밑으로 내려서 막아줘야 됩니다. 10cm 밑으로 내려서. 다시 V3 이제 뒷면인데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두께가 차이가 납니다. 요번 좀 철판 10D짜리로 덧댔어요. 이걸 보니까 왜 덧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 왜 덧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강판이 다 있는데도요. 내가 보니까 이제 여기가 뻗어지니까 좀 덧댄 것 같은데, 이게 뻗어지는 것은 저 앞에 우리가 이제 터널 공동구 2단 벽체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뒤에 이렇게 보강판이 없어요. 보강판이 없다 보니까 바이브레드 액션을 해가지고 벌어집니다. 벌어지면은, 자, 저 앞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하고 여기를 뭐 철근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용접을 해주면 됩니다. 용접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 용접을 해주면 안 벌어져요. 저 앞에서 저 바이브에다가 시작기능 부분에서 해주면 돼요. 자, 이제는 몰드 부착판입니다. 몰드 부착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코만다, 우리가 보통 이제 코만다 몰드라고 그러죠. 이런 거. 이제 요건 이제 250 몰드 부착판. 자, 코만다 몰드는 요 앞에하고 뒤에 두 곳에서 잡아줘요. 이것은 요 가운데서 잡아줍니다. 이 가운데서 잡아주다 보니까 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몰드 앞부분이 휘는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자, 지금 처음에는 제가 여기 탓을 하기 전에 이 몰드 부착판이 10T였어요. 10T.
여기는 지금 20T예요. 중간에 새로 뭐 운반해가지고 운반비에다가 뭐 아무튼 철판값에다가 배가 들었어요. 여기 이제 10T짜리를 보다 보니까 이 사이즈가 커요. V3는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부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철판이 휘고, 그리고 또 구멍도 요렇게밖에 안 냈어요. 요 정도밖에 길이. 여기 지금 많이 길어졌죠. 이래가지고 뭐 경우에 따른 이게 또 그러니까 여기 사이즈에 맞게 요 사이즈에 맞게 구멍을 뚫어놨는데 여기다 하니까 바닥에 빠지는 실린더는 다 빠졌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갖고 이제 조금 내려가지고 요 밑에까지 잡아줄 수 있도록 이게 새로 수정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을 길게 해야 된다는 이유는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중앙분리대 기초몰드라든지 여기같이 V6라든지 물론 이제 L2, L3 그 다음에 뭐 송토보 다이크 L1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넓어요. 1m가 넓습니다. 넓어. 그래서 잘못하면은 바이브레다 액션에 얘가 들립니다. 몰드가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길게 해가지고 몰드 부착방이 전체가 다 부착이 돼야 돼요. 요렇게 해가지고 한 뭐 서너 개만 붙이면은 여기 벌어집니다. 벌어져. 그래가지고 몰드에 이제 뭐 중분대 기초라든지 이 몰드 V3 몰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옆으로 왔는데요. 요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라고 하나 이제 지렛대를 이용해가지고 장비다가 매달아요. 이건 장비다 매달 수도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장비는 어떻게 구주가 하는 거. 제가 하는 이 500 장비 신형은 이 지렛대를 댈 수도 없어요. 이게 뻗어지지 말라고 이게 이제 여기다 대는 거거든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 얘 말고 얘를 기준으로 할게요. 얘들. 자, 좋아요. 이렇게 높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길게 하는 거예요. 길게 한 뭐 80cm 넘게 가지고는 길게 몰드를 부착하면 저거 지렛대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지렛대를 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이 떡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 길게 했어요. 정말 이렇게 하니까 뭐 몰드가 들리거나 그러지를 않더라고. 아주 몰드가 들렸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뭐 자리 잡았다가 들렸다가 자리 잡았다 그러면은 데코볼트가 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또 선형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큰 거 뭐 요런 V6라든지 뭐 L2 기초 L3 이런 것은 이 철판을 넓게 해가지고 몰드를 부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앞면입니다. 앞면. 지금 요거 이게 이제 뭐 몰드를 새로 수정하면서 각 파이프를 댄 거예요. 이거 왜 됐냐면은 타설 하게 되면 여기 콘크리트가 파이프 차 있죠. 액션에 의해 가지고 배가 부릅니다. 이거 배가 불러. 배가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도 잘 보시면은 휘었어요. 배 나왔어요. 타설 안 오는데도 배 나왔어요.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잡아줘야 돼요. 안에서 내가 이제 몰드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안에서 잡아줘야 돼요. 자, 이제 요거 제가 이제 몰드마다 이거 꼭 얘기하거든요. 자, 요 사선을 묵은 같은 경우는 사선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선을 주는 것은 우리가 난간 방호벽 거기는 이제 철근이 들어가 있잖아요. 바이브라드를 이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철근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후진할 때 철근에 걸려가지고 바이브레다 작살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브레다 숨기기 위해서 이 사선을 주는 거예요. 부근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사선을 줬어요. 사선을 주고 바이브레다 여기다 달았습니다. 그 타설하게 되면은 여기를 못 밀어내요. 여기를 이게 이제 얘가 여기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선을 주면은 바이브레다를 최소한 여기까지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 여기를 밀어냅니다. 우리가 타설할 적에 자, V형 축구는 이게 이제 곱빙이 두 개예요, 양쪽. 한쪽은 제가 이제 바이브레다를 고정시키는 브라켓을 수정을 해가지고 바이브레다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 부분은. 근데 저쪽 안쪽
제가 뭐 거기도 용접을 해놔가지고 브라켓 용접을 해 어떻게 수정을 못 하겠더라고. 그냥 했는데 이쪽은 그래도 잘 밀려 나와요. 이쪽은. 근데 저쪽은 잘 안 밀려 나오더라고. 이게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묵은이에요. 묵은 같은 경우는 바이브레다를 더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묵은에서는. 이것은 바이브레다를 숨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량 난간 철근 들어간 거 할 때 차라리 교량 난간도 제가 봤을 때 이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뒤에서 봤을 때 바이브레다가 반달 절반만 보일 정도만 해도 충분히 밀어냅니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만약에 이걸 하려면은 차라리 직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바이브레다 숨기게 직각으로 해가지고 바이브레다 여기다 딱 달게. 바이브레다 안으로 들어가면 안으로 집어 넣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액션이 더 강해져요. 그 부분이고. 자, 여기 옆면을 보겠습니다. 옆면은 지금 화면에 그림자 져가지고 잘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이 옆면을 보면 여기 쭉 튀어나왔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묵은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묵은에서는 이게 바이브레다 숨기기 위해서 요걸 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교량 난간 방호벽 같은 경우 철근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호벽을 바이브레다를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묵은에서는 이거 필요도 없는데 만약에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철밥값 들어가죠. 공정 많은 시간이 들어가죠. 뭐 그렇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고생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막 진짜 툭 꺾었어요. 꺾다 보니까 이게 또 밥이 안 내려가가지고 작업이 끝나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막 철판 떼들어가지고 찌그러진 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생겨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사이드판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사이드판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이드판이 좀 폭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폭이. 왜 그러냐면은 뭐 실린더도 달고 그러다 보면 다 빠져가지고 이게 뻗어지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제 이 폭을 좁게 한 것은 교량 난간 방호벽 타설할 때라든지 그럴 때 이제 이 밑부분이 밥이 안 차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좁게 하는데, 그게 아닌데 제가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상대적으로 막 굉장히 폭이 넓은 게 있어요. 한 30cm 어떤 몰드는. 그래도 그거 해도 이제 밥이 안 찰까 걱정 많이 했는데도 밥이 잘 찹니다. 밥이 잘 차. 이거 좀 폭 컸으면 좋겠어요. 커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실린더가 다 빠져가지고 이 뻗어지면 몰드가 휩니다. 몰드가 휘어요. 이거 본판이 휩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또 뭘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장비가 지금 옆에 없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작업을 하게 되면은 뭐 바이브레다 호수도 있고요. 또 이제 물론 이제 바이브레다 호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오퍼 기사님들이 경우에 따라 일이 넘어옵니다. 활동을 해요. 아주 위험합니다. 이게 여기 빠지면 정말로 거시기 작살납니다. 거시기 정강이 작살납니다. 정강이. 예, 안 빠져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빠졌을 한 번씩은 다 빠져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위험합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몰드를 수입을 했다 그래요. 근데 수입한 거 옛날 거 제가 보니까 이 위에가 그 몰드는 난간이 돼 있더라고. 난간이 돼 있어요. 난간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뭐 위에서 뭐 오퍼 기사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브레다를 달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이거 헛디디면 빠지기 때문에 이거 철판으로 하고 난간까지 돼 있더라고요. 난간까지는 안 하더라도 여기 철판으로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철판으로 막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여기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바이브레다 달게 도와주는 분들이 지금 다이크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거 올라가 나이 드신 분들이 중심을 못 잡고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판을 덮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콘크리트가 넘어가지고 이리 넘어오면 여기 지금 여기도 어느 정도 쌓였을 거예요. 지금 여기도 어느 정도 쌓였어요. 이리 넘어가지고 여기 그냥 거의 다 막혀요. 그래서 안전하게 여기를 뭐 두꺼운 거 말고 한 뭐 3T 정도 이거 쓸데없는 거 이거 하지 말고 여기를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 이 몰드는 이 앞이 없는데 터널 공동구 뭐 기초 몰드 같은 경우라든지 뭐 이런 데는 여기가 또 이렇게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게다가 여기에 뭐 여기도 이 콘크리트가 이곳에 떨어져 가지고 막 수북히 쌓여가지고 보기 아주 흉하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몰드 안입니다. 몰드 안에 이제 쭉 보면은 바이브레다 브라켓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제가 뭘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몰드가 이게 액션에 의해 가지고 바이브레다 액션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배가 부른다고 그랬어요. 배가 안 부르게 하는 방법, 가까이 불을 대고, 또 어떤 몰드는 뭐 앵글을 갖다 대고 뭐 그러는데 벌어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안 벌어지게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부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터널 공동구 2차 라이닝 리드 벽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것은 이제 뒤에 이 부분이 없어요. 보강판이, 이 보강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없어요. 얘 철판만 혼자 있어요. 밑에까지 다 내려가 있지는 않고 한 여기 정도 이제 철판이 돼 있는데, 탓을 하게 되면은 바이브레다 액션에 의해 가지고 이쪽이 벌어집니다. 벌어져.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벌어지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 뭐 철근이나 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스틱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바이브레다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만 여기를 딱 용접해 주면 돼요. 안 벌어집니다. 여기 하나 해주고 여기 하나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안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보면은 여기 이제 몰드 뒤로 향하는 거 제품이 나오는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이제 앞부분, 이 앞부분이 여기는 뭐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아까 이제 밖에서 보셨을 때 각 파이프를 댔어요. 그런데도 벌어졌습니다. 여기 봐도 지금 ปุ๊ 이게 휘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안 벌어지게 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철근을 대준다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요런 평철이 있습니다. 요런 평철을 대가지고 바이브레다 다는데 지장 없도록만, 아니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바이브레다를 뭐 거기에 닿지 않도록 달기만 하면 같이 용접을 해주는, 여기서 여기까지 같이 용접을 해주는 겁니다. 뭐 이런 그 6T짜리 평철 아니면 4T짜리도 괜찮아요. 이 평철을 하나씩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 밑에다 여기다 하나, 여기 가운데다 여기다 하나, 가운데다 여기다 하나,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서로 얘도 압력받고 얘도 압력받고 이렇게 서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벌어집니다. 몰드에 올라온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몰드 부착판, 이게 최소한 15T, 20T는 돼야 됩니다. 15T, 20T가 돼도 이게 휘어요. 휘어. 지금 여기는 이제 저 앞에 가운데 여기 버리지 않도록, 휘지 않도록 다시 수정을 했는데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저 뒤에까지 이 높이, 아예 이 높이에 딱 맞게 해가지고 저쪽까지 사선을 딱 주면 몰드가 들리거나 그러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렛대를 연결할 필요 없이 이 몰드 부착판에서, 자, 이 몰드 부착판에서 쭉 저기 안에까지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사이즈가 작은 V1 타입입니다. V1 타입인데 제가 이제 뭘 설명을, 이 몰드 부착판이에요. 몰드 부착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V형 축구 같은 경우는 한쪽 다리는 내려가고 한쪽 다리는 또 올라타고, 그러니까 터널 공동구 2단 라이닝 리드 벽체 타설하는 것처럼 한 다리는 올라타고 한 다리는 내리고 이게 짝다리 짚는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원안이 될 것 같아요, V형 축구가. 그러면은 이 몰드 부착판입니다. 몰드 부착판이 그렇게 되면은 좀 이 부착판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0cm, 40cm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돼. 지금 이 몰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그 V형 축구라든지 송도보다이크 L1, L2, L3 이런 것은 바닥이 넓기 때문에 몰드가 들리고 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볼트 좀 길게 해서, 몰드 부착판 길게 해서 볼트가 다 채워지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평지에서 타설하는 것처럼 했어요. 몰드 부착판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최대한 낮춰서 여기까지 하려고 하니까 안 돼. 한쪽 다리가 실린더가 안 내려가요. 안 돼. 한쪽 다리가 올라탔기 때문에 다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올려서 대신에 물도 부쩍까지 길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V2 타입인데 여기 이제 몰드가 막 앞부분인데 찌그러지고 얘도 각파이프를 때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안에서 잡아줘야 돼. 안에서 그래야지만이 안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 몰드에 대해서 조금 약간 좀 비판적 그러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 몰드가 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면도 좋고 물건도 잘 나오고 그러지 그냥 막 저거 V3 같은 경우는요 저 수정 안 하고 그냥 그 설계 도면대로 타서라면 저거 다 넘어갑니다. 힘듭니다. 설령 작업을 했다가 손 치더라도 다 받쳐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쳐야 되고요. 어거지로 하는 겁니다. 일을 어거지로 한다라는 건 그냥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거지로 한다라는 것은 자 산모가 애를 낳는데 애가 옆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거꾸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자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나온다. 이건 어거지로 하는 겁니다. 어거지로. 그건 뭐 거의 생사가 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산모도 산모지만 그 애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작업을 한다는 사람들도요 몰드가 엉망인데 그걸로 이제 현장에서 잔소리 들어가면서 어거지로 하는 거죠. 어거지로. 근데 자연스럽게 물건이 서면서 면도 이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뭐 받쳐야지 이리 때 땡기고 저리 때 땡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몰드에 대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몰드를 각종 업체에서 이렇게 뭐 빌려주고 빌려 쓰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몰드가 뭐 요상한 몰드가 와요. 그러면은 그 제작이 잘 돼서 오면 저도 물건 잘 빼도 좋은데 이게 조금 이제 막 흉측하게 와가지고 해먹습니다. 한마디로 봐도 몰드를 돌림빵 하는 거죠. 그러면 몰드가 잘 돼 있으면은 물건이 확실히 잘 나요. 그래 놓고 뭐 배합이었더니 막 이제 뭐 현장 탓만 하죠. 뭐 터파기를 잘못했네. 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두 다리가 다 올라가 가지고 빔을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빔을 사용한 게 좀 굉장히 복잡해. 그리고 빔도 경우에 따라서는 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휘어. 그리고 이제 또 뒤틀려 가지고 구멍 맞추기도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한 다리는 올라가고 한 다리는 내리는 것이 거의 원활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터파기가 물론 제가 영상을 올렸지만은 터파기가 잘 돼야 됩니다.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평지에서 작업을 하는 것처럼 두 트랙이 구조물과 몰드하고 똑같은 평지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몰드를 들고 빠져나오는 것도 용이하고